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69%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렇게 순매도 중입니다.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융시장을 괴롭혔던 주요 이슈는 바로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도 나서고 연준도 나서고 또 스위스 정부 중앙은행도 나서고 유럽연합도 나서고 또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은 중소형 금융사 유동성 위기를 돕기 위해서 돈도 좀 내놨고 또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또 현재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보정인들이 나서서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시장이 좀 더 불안한 그런 상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 주 수요일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되어야 영향을 받겠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0.25% 정도 올려서 5%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0.25% 올리는가 아니면 0. 동결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지금 다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라져서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이 직후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연설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확실하게 이 농성 위기를 잠재우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더 관망하는 장세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게 되면은 시장도 재편이 됩니다. 그 큰 은행도 망해가지고 UBS한테 팔려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소형 은행들도 시장이 재편돼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 금융권의 부실,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는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멀쩡하던 회사도 한 방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금 주위에서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불안한 심리를 좀 안정시킬 만한 그런 조치들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시장 오늘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팔았고 오히려 기관들은 좀 매수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업종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돈이 늘어났잖아요. 조금 이렇게 주니까 지금 요만큼 조금 줄은 거 가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은행들이 망언이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돈을 공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돈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형편되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장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시황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호가 있으면은 호가 시장가에 사지 말고 저 아래쪽에 좀 공간하십시오. 넣어놨다가 매수가 되면 싸게 사서 좋고 안 되면 다음에 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7개 종목이 있는데 7개 종목을 플랜 A를 통해서 점검을 좀 해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고만고만하고 이 한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지금 넥센 타이어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성우 하이텍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 신약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단기 투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아직은 좀 미지근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확실하게 도장을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기사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앞으로 그 석유를 살 때 중국 돈 위안화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 지위를 갖다가 뭐 확고하게 유지하게 된, 다지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석유를 살 때 달러를 가지고 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러뿐만이 아니라 위안화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도 미국의 패권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사우디 하나만 이렇게 되는데 아마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고 위안화의 그 힘이 점점 세지게 되면은 그 반대급부로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달러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자산이지 달러가 영원히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달러를 갖다가 뭐 쓴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달러 이외의 금은 이런 것도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돈이 늘어나는 것은 이 전쟁 때 또 돈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패권 때문에 서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또 전쟁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그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불행의 씨앗이 지금 하나 지금 싹 텄다. 지금 달러도 예전만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변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 봐서 알겠지만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식시장은 일반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은 중간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서 서로 이렇게 그 상품을 갖다가 살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오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상품은 임자 없는 상품입니다.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식은 그 어느 경우에도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고 있거나 이쪽에서 들고 있거나 중간에 주인 없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반드시 들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상대방이 가진 이 주식을 뺏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진 주식을 또 넘겨야 됩니다. 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냥 둬하면 주겠어요?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심리 조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는 늘 이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려서 물량을 갖다 스스로 내던지도록 때로는 유도하기를 하고 때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만 전해가지고 그냥 전혀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처럼 전혀 이 종목은 현재 살만할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갈 거라 보고 매수하게끔 유도하는 거에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심리 조작이 참 많은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 투자하는 동안에는 계속 피곤해요. 그냥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자꾸 재료가 있어야 시장에 거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불안한 뉴스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긴축에 대한 불안함, 이거 가지고 시장을 또 한동안 데리고 놀았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은행권 불안, 이게 뜬금없이 드러났죠. 또 아직은 그 여파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중에 또 이게 돈이 공급이 되면 또 유동성이 넘쳐난다. 이런 또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재료가 있게 되고 그 재료에 따라서 세력들이 때로는 물량을 주기도 하고 또 받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주식 투자는 원래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 관심 가지고 있다가는 뭐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하던 내내 계속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정신 사납습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본질에 좀 기대해야 됩니다. 돈이 늘어났고요. 돈이 조금 줄어들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유동성 위기로 너도 나도 망하려니까 보증인들이 다시 나섰고, 보증인들이 다시 나서서 하는 일은 다시 돈이 늘어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계속 늘어나는 데 초점 맞추게 되면 그 나머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유동성,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관리만 잘 하게 되면은 자산은 보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위안화가 지금 서서히 예전보다 훨씬 더 이 달러가 차지하던 석유 결제 시장을 위안화가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 되는 거고 서로 싸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달러도 예전만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또 위안화도 뭐 예전보다 낫겠지만은 서로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위안화든 달러든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돈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금과 은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